최상의 제조업체로 가는 길. 사업을 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돈을 벌기 위해서인가요? 돈을 어떻게 버나요? 돈이란 것은 커스터머가 여러분의 제품과 서비스에 만족해서 대금을 지불하고 여러분과 지속적으로 사업을 유지하고 싶어야만 벌 수 있습니다. 커스터머 없이는 사업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전 세계의 수백만 공장 중에서 커스터머의 선택을 받고 싶으시겠죠? 그렇다면 커스터머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제품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제품은 바로 여러분의 직원들이 만듭니다. 따라서 직원들이 커스터머를 만족시키는 제품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합니다. 제조업에서 유능한 근로자 없이는 사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제조업에서 커스터머도 만족시키고 직원도 돕고자 하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려면 다음과 같이 중요한 네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A. 관리자를 포함한 모든 직원과 방문객을 위한 안전한 근무 환경. 안전의 개념은 물리적인 것과 감정적인 것 모두를 포함합니다. 근무 환경이 안전하지 않다면 어느 누구도 좋은 업무 성과를 낼 수 없습니다. B. 최상의 품질. 공장에서는 반드시 최상의 품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생산해내야 합니다. 최상품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커스터머를 절대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C. 납기 준수. 공장에서는 납기를 준수하여 최상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납기가 너무 빠르거나 또는 너무 늦어지면 커스터머의 불만을 초래하게 됩니다. D. 낮은 비용. 제조와 관련된 모든 비용, 원료비, 인건비, 공공요금, 운송비 등은 모두 상승하는 반면에 커스터머의 가격 프레셔는 더욱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글로벌 마켓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모든 제조업체는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는 불필요한 프로세스와 원자재와 에너지를 파악한 후에 절감하고 제거해야 합니다. 자, 이러한 4개의 원칙이 이론상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여러분은 아마도 이러한 것들을 실현하기란 매우 어렵다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안전한 근무 환경을 원한다면 그러한 환경 조성에 돈이 들기 때문에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고품질을 얻으려면 제품 생산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비용이 올라가고 납기는 지연될 것입니다. 만약 비용을 줄인다면 높은 품질과 안전한 사업장은 영영 멀어지게 됩니다. 4가지 모두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뛰어난 제조회사들은 요즘같이 경쟁이 치열한 글로벌 마켓에서 생존하기 위해 위의 것들을 모두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자, 성공적인 회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배워볼까요? 이처럼 뛰어난 공장들의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은 탁월한 리더십입니다. 리더의 자질은 곧 운영 프로세스의 질, 제품의 품질, 직원들의 수준과 직결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요인은 없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33. 그렇다면 뛰어난 리더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뛰어난 리더란 전략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일관되게 이에 맞추어서 행동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 그럼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들은 커스터머와 협력업체, 근로자와 지역사회와 같은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비전과 공유 가치를 창조합니다. 리더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사업개발, 투자,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에 관련된 결정을 내립니다. 리더는 공장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적절한 핵심 성과지표, 즉 KPI를 개발하고 직접 실행합니다. 리더는 공장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과정에 있어 항상 오픈 마인드로 접근합니다. 리더는 직원들이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참여하게 하고 그들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1.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추구하는 비전과 공유 가치. 커스터머, 협력업체, 직원, 그리고 여러분의 사업체가 속한 지역사회는 여러분의 이해관계자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여러분의 성공을 통해 이익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여러분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참신하고 좋은 품질의 제품을 제때에 최저가에 제공받길 원하고 이들 제품이 인간과 환경을 존중하는 작업장에서 생산되었기를 바랍니다.
커스터머는 아무 걱정 없이 여러분으로부터 좋은 제품을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협력업체들은 여러분이 제때에 원부자재 정보를 제공하고 보다 장기적인 관계를 맺고 제때에 대금이 지급되기를 바랍니다. 직원들은 좋은 일자리와 안전한 작업 환경, 그리고 공정한 임금을 원하며 자신을 개발시켜주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 일하고 싶어 합니다. 지역사회는 여러분이 좋은 일자리를 계속 제공하고 지역민의 개발을 돕고 법규를 준수하여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기를 바랍니다. 리더는 그저 생각만 해서는 안 되며 비전과 공유 가치를 명확하게 공표해야 합니다. 이해 관계자들과 비전과 공유 가치를 논의하고 이러한 가치들을 자신의 일과에 접목시켜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전진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여러분은 무엇을 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성공을 기원하고 후원하는 충성심 높은 커스터머와 협력업체, 직원, 그리고 지역사회를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성공이 곧 이들의 성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서로 윈윈하는 동반 성장의 길을 연 셈입니다. 2. 장기적 안목. 리더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않고 당장의 이익을 위해 의사결정을 하면 당장은 공장이 잘 운영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생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공장이 여러분 자신과 이해 관계자들을 위해 앞으로도 오랫동안 잘 운영되길 바라실 겁니다. 그렇다면 장기적인 안목을 지닌 리더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첫째, 매일 의사결정을 할 때 이해 관계자들과 함께하는 비전과 공유 가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 개발, 커스터머와 공유하는 가치가 혁신적 제품이라면 공장 내에서 혁신적 사고를 양성하고 공장 안팎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고 신제품을 실험하고 사업 개발에 투자해야 합니다. 커스터머가 유연성과 높은 품질을 필요로 한다면 전 공정을 검토하고 개선해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면서도 품질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투자. 신기술 도입이나 시설 장비 개선을 위한 의사결정 시에는 추가적으로 발생할 비용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큰 그림을 보고 전체적 비용을 계산해 보아야 하는데 바로 현재 투자하지 않아 있는 손실과 향후 투자를 통해 추가적으로 얻게 될 이익을 함께 따져보아야 합니다. 이해 관계자들과의 관계. 여러분에게 중요한 이해 관계자들에게 투명하고 열린 자세로 대하십시오. 커스터머, 협력업체, 직원, 지역사회 지도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이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들은 여러분이 완벽하지 않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사업이 더 잘되고 더 좋은 기업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들과의 관계를 정직하지 않게 거짓으로 쌓아왔다면 여러분은 신뢰나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신뢰와 존경은 이해 관계자들과 돈독하면서도 장기적인 관계를 쌓아가는 데 초석이 됩니다. 3. 핵심 성과 지표. 핵심 성과 지표는 흔히 짧게 KPI라고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여러분의 성공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성과 지표란 사업이 잘 되는지 보여주는 데이터나 정보를 말합니다. 그래서 적정한 정보를 올바르게 측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올바른 정보라도 잘못 측정하면 오히려 의사결정에 해가 될 수도 있고 잘못된 정보를 측정한다면 당연히 시간과 자원의 낭비일 것입니다. 다음 사항들을 결정짓는 핵심 성과 요소가 무엇인지 결정하십시오. 품질, 리드 타임, 사이클 타임, 납기, 생산성, 에너지 사용, 원가, 안전, 직원 개발, 직원, 그리고 고객 만족도, 기타 등등. 다시 말해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측정할 사항들이 무엇인지 이를 어떻게 측정할지 결정하면 됩니다. KPI 측정 대상과 측정 방법을 결정하였다면 이제 어떤 것이 좋은 지표이고 나쁜 지표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표가 성과가 좋음을 나타내는지 아니면 나쁨을 나타내는지 어떻게 구분할까요? 기준이 되는 성과 수준을 결정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수치로 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일정 범위의 수치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단, 성과 범위 중 최저점을 성과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공장에서 현재 달성 가능한 가장 높은 지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단, 성과 기준이 비현실적으로 높다면 다시 한번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성과 기준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계획을 세울 수도 있지만 일단 수립된 기준이 일관적으로 달성된 후에 단계적으로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과 기준만 세우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전 직원에게 성과 기준을 교육시키고 이들을 개발시켜 성과 기준을 지속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만약 측정된 현재 성과가 성과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이제는 성과 기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입니다. 문제 해결. KPI가 성과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면 여러분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훌륭한 리더는 문제점이 발견될 때 오히려 행복해합니다. 문제점은 공장이 더 나아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 문제점은 좋은 것입니다. 문제점 중 가장 심각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는 제품이 리젝트되어서 재작업을 할 때입니다. 파이널 인스펙션 단계에서 제품이 리젝트되면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제품 생산 과정에서 이미 자재, 에너지, 인력, 창고, 경상비 등의 비용이 발생하였는데 커스터머가 제품을 리젝트하면 이 비용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수익성은 이미 낮아진 상태이고 KPI가 어느 정도로 나쁘냐에 따라 여러분은 커스터머까지 잃게 됩니다. 수익성을 높이고 싶다면 재작업 없이 단번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제품 품질 향상에 집중하십시오. 비용을 낮추고 싶다면 품질 향상에 집중하십시오. 꼭 기억하세요. 만약 직원 이직률이 높아서 계속 신규 직원을 채용하고 교육시켜야 한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여러분 공장의 생산성과 수익성은 당연히 나빠질 것입니다. 탁월한 제품 생산 능력을 유지하려면 높은 수준의 공정과 인력이 필요합니다. 훌륭한 직원을 모집하고 유지하지 못하면 높은 생산 성과를 거둘 수 없습니다. 만약 납기상의 문제, 지나치게 긴 리드 타임, 장비 관리 소홀, 자재 불량, 안전 미비, 과도한 재고, 자재 부족 등의 문제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문제는 성과 기준에서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문제를 찾을 수만 있다면 좋은 것입니다. 문제 해결에 있어 훌륭한 리더라면 다음 사항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훌륭한 리더는 문제가 발생된 곳의 직원에게 누가 문제를 일으켰냐고 묻지 않고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를 묻습니다. 이 두 질문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누구의 탓인지 추궁을 두려워하면 여러분께 솔직할 수 없습니다. 직원들은 문제의 원인을 알고 있는 대체로 잘 다독이면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찾도록 도움을 줍니다. 직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대답에 더 많은 질문을 던지십시오. 훌륭한 리더는 공장 내 전 공정을 이해하고 문제점이 재발하지 않도록 장기적이고 올바른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당장의 임시 방편식 접근은 오래가지 못하고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공정과 방법, 기술, 자재, 장비, 작업 환경 중 무엇 때문에 발생했나요?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장기적 해결을 위해 반드시 고쳐야 할 근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5. 뛰어난 리더는 직원의 자기 개발을 돕고 그들이 참여하게 하고 소중히 여깁니다.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하루, 일주일, 그리고 한 달에 몇 개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까? 머릿속에 답이 그려지면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들 제품을 모두 경영진만으로 생산할 수 있습니까? 답은 아니요입니다. 경영진만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들 제품을 생산하려면 경영진이 아닌 일반 직원이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생산 공정을 가동시키려면 여러분은 이들 라인에서 작업하는 직원이 필요합니다. 리더는 이들을 개발시키고 참여시켜야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 놀라운 점은 각자 고도로 발달된 두뇌를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연구자들에 따르면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뇌는 우리에게 주어진 두뇌 용량 중 극히 일부에 그친다고 합니다. 교육 여부에 관계없이 인류 역사상 위대한 업적을 쌓은 인물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도 그들과 동일한 용량의 두뇌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이러한 두뇌를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배우는 것이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공장에서 활용되지 않고 있는 두뇌 용량을 생각해 볼까요? 엄청날 것입니다. 각 생산 라인 직원들이 손과 발뿐만 아니라 자신의 뇌를 활용하여 사고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개발시키십시오. 학계 연구에 따르면 뇌는 쓰면 쓸수록 뇌세포도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심리학자 아브라함 머슬로에 따르면 인간은 기본적인 욕구가 우선 충족되어야 더 높은 가능성을 향해 매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욕구라면 생리적 욕구, 즉 음식, 수면, 그리고 안전 등일 것입니다. 이러한 욕구들이 정기적으로 충족되고 나면 우정과 사회적 인정 등을 갈구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공장이 적정 수준의 급여와 좋은 작업 환경을 제공한다면 직원들은 이제 다음 단계, 즉 자존감과 성취를 향해 노력할 준비가 된 셈입니다. 자신의 역량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할수록 더 나은 목표를 향해 정진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오늘은 실패해야지 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경영진은 직원들이 자신의 두뇌를 활용하여 성공적인 사업과 안정적인 고용관계라는 상생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어떻게 기여할지 스스로 생각하도록 개발시킬 방안을 고안해야 합니다. 직원들은 여러분이 성공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직원은 열심히 일하도록 동기부여를 받고 또 이렇게 높은 성과를 올리는 직원은 기업의 소중한 자본이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윈윈의 관계가 아닐까요? 직원들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서로를 경쟁 상대가 아닌 협력 관계로 일할 수 있는 작업 환경과 회사 시스템, 공정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만약 내부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품질의 제품을 제때에 생산하고 원가를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데 도움이 될까요? 그 반대일 것입니다. 리더는 상생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문제점을 찾고 이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직원들의 두뇌 파워를 활용하는 방법을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커스터머를 만족시키고 안전하고 좋은 작업 환경을 제공하면 여러분은 이제 지속적인 성공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